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원리보다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이해하면은 잘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누워서 가드를 하는 사람들이 손 대 발로 손싸움 할 때 많이 나오는 상황이, 제가 이 손으로 이 다리를 치우고 싶은데 제가 이 다리를 안쪽에서 이렇게 치우고 싶은 경우도 있고 바깥쪽에서 치우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손이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손이 이렇게 돌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손으로 바지 위를 잡은 다음에 이 사람을 위로 까거나 아니면 바지 밑을 잡은 다음에 밑으로 내리는 건 되게 비효율적이죠. 제가 위에 있으면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 거고, 밑에 있으면은 뒤집어 깔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여기서 위에 있는 사람이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만 봐도 사실 동체 관장이 내가 어디로 움직일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손이 이쪽으로 갔을 때 이 발이 제 팔에 걸리면, 제가 내리면 여기 다시 걸려요, 이렇게. 그래서 손이 없어도 여기서 한 박자를 버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안으로 돌릴 때는 벌리면 벌릴수록 나한테 쉬워집니다. 아까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한 게, 제가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면 무릎을 안으로 다시 닫아주는 거예요. 제가 끌어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면 무릎을 벌려서 발등으로 걸리게 만들어줍니다. 대체로 무거운 사람들은 다 끌고 내려가려고 해요. 이게 좋단 말이에요. 무릎 꿇고 앉는 사람들은 이게 좋고 뒤로 빠져서 찍어 누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이 정강이 위쪽에 위치를 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끌고 내려가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사실 뚱뚱한 사람들이랑 할 때는 무릎 한번 벌렸다가 손으로 손목을 잡으면 스파이더 한쪽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 자세를 만들어 놓고 있다가 내가 여기서 잡으면 걸면 여기까지 가는 게 전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대응이 쉬워지는 거죠. 사실 이렇게 잡은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상태가 아니고, 여기서 내가 힘써서 내려도 팔이 바깥으로 내려놨으면 걸리니까 여기서 이제 견고하게 만들고, 이제 머리가 앞으로 오면 목기 잡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한쪽 라쏘 만들어서 라쏘로 끌고 와서 목기 잡아도 되는 거고. 내가 상체가 막 서 있으면은, 그러면 상체는 빠졌지만 하체가 온 거니까 하체를 기준으로 하는 다른 가드로 가줍니다. 이 가드에서부터 본인 위치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지금 오늘 세부적인 테크닉에 있어서는 누운 가드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앉아있는 가드는 아까 특성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변수가 내가 공격을 하면 예방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많아요. 누워서 기다리면 아무래도, 앉아서 기다리면 누워서 기다리는 거에 비해서 좀 기다리기에는 불편한 자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약간 앉아있지만 나를 몰고, 병철 관장님이 앉아있지만 나를 몰고 가고 있다는 기세를 만들어줘요. 뭐 레안드로가 포물러발 스윕할 때 보면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더블랙 치고, 뭐 그 마르셀로 바네샤 보면 엉덩이로 걸어가는 속도가 상대방이 뒷공 치는 것보다 빨라요. 이런 공격적인 운영이 내가 방어를 하게 만들어서 패스를 막는 게 아니라 본인 공격을 하게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상대방한테 공간을 좀 내줄 수밖에 없는데, 대신에 그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은 그것도 뭐 상관없어. 근데 도장에서 내가 막 뭐 상대방을 가레샤처럼 엉덩이 어깨로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앉아서 플레이를 하는 사람은 앉아서 있을 때 뚫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도장에서 체험을 하면서 이 상황이 많이 나오고, 여기서는 내가 우선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를 침착하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 그거를 페이스를 높이면은 뭐 시합에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조금 위험한 자세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자세에 대한 이해도가 있습니다. 오히려 앉은 사람의 장점은, 도망가는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앉아있는 사람이죠. 누운 자세는 주짓수 룰 안에서 보호받는 자세. 내가 도망갔을 때 관장님 할 게 없어. 물론 호시는 쪽에서는 좋지만 나를 지옥 끝까지 따라가서 죽이고 싶으면 나를 테이크다운해서 머리를 앞에 놓고 압박 패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임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내가 가서 한 대 잡을 수 있어요. 한 대 잡고 다리를 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질문이나 그 설문지 시트에서 보면은 유연성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체격이나 본인이 선호하는 가드에 따라서 리텐션을 무조건 누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드래그 당했는데 파포처럼 무릎 당기고선 반대쪽 발로 밟아서,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정도를 본인이 가져가요. 누워보세요.
그리고 내가 원칙적으로 움직일 줄 알고. 아까 전에 터틀이 됐을 때 터틀에서 터틀이 이게 구조잖아요. 바닥이랑 나 사이에 팔꿈치 구조물이 있고 우리 둘 사이에는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등. 근데 이게 구조가 잘 만들어 놓는데 내가 이 정렬을 깨가지고 구조를 무너뜨리면은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누워보세요. 지금 구조를 깨뜨렸다기보다는 이제 내가 구조를 옆으로 넘어간 거랑 마찬가지인데 더블 언더를 당했어요. 더블 언더 당했을 때 제가 병철 관장님한테 가까이 오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지금 허리밖에 없어요. 허리를 펴야지 내가 멀어져. 허리를 펴야지 내가 멀어지고 허리 다음으로는 엉덩이 빼고 무릎 아니지 무릎이 먼저죠. 이게 더 가까워 이게. 이게 더 가깝고 그 다음에 발이 순서상. 그러니까 내가 막 유연하면 바로 발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이론상으로 아무리 유연한 사람도 엉덩이 다음엔 무릎이고 무릎 다음에 발이잖아. 그러니까 허리 펴고 엉덩이 빼고 무릎 넣고 발 짚고 이게 순서상 내가 리커버리로 가는 길이죠. 근데 더블 언더를 당했는데 내가 오픈가드에서 그냥 자세 잡은 것처럼 뭉클어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더블 언더가 되면은 허리 펴고 다리 벌리고 엉덩이 빼고 무릎 넣을 수 있게 이 손 프레임은 점수의 기준은 아니지만 손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이 나를 좀 밀면은 무릎 넣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막 마지막 순간까지 다리를 돌려 넣느냐